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고 거기서 표결로 탄핵 의결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헌재에 이 법이 위헌이냐, 이 결과가 위헌이냐, 합헌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문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헌재가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둘 중에 하나의 판결을 한 이후에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표결로 해서 최종 결과물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헌재 자체에서 파면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위헌적 판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단이 아니라 거기서 판결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판결을 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016년 12월 9일이죠.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반하느냐, 합치하느냐를 다투는 기관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를 다투는 최종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인데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거든요. 대통령 인사와 관한 사항,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안은 국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정당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2017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은 명백한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재판법에도 위반되는 위헌적 결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이정미죠. 권한대행께서 당시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 기능이죠.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권성동이죠. 권성동에게 탄핵 소추안이 너무나 엉터리고 국회에 다시 수정해서 고쳐와라. 해답까지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너무나 흠결이 많아서 고쳐오라고 답을 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탄핵 소추안이 문제가 있으면 기각이나 각하시키면 끝날 문제인데 그것을 권성동이 다시 국회에다가 절차적 과정도 험결입니다. 이러한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 기능밖에 없다. 심리해서 인용할 것이냐 아니면 기각할 것이냐 각하할 것이냐 그 권한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위헌적 내용으로 판단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면은 절차적 하자로 인한 판결로 지금 탄핵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이후에 정부는 잘못된 판결로 인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당대 근현대사가 아닌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절차적 흠결은요 민사, 형사, 행정 모두가 무죄입니다. 그리고 무효입니다.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절차적 흠결은 우리 대한민국 법률만 아니라 인류 사회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절차적 험견은 인류 사회 불변의 가치가 절차적 험견은 우열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계엄령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전에도 절차를 전부 무시하고 탄핵을 시켰는데 이걸 절차적 하자 있다라고 따지기는 입이 10개라도 또 같은 명령 왜 틀리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엄 선포 권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헌법 77조에 입각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즉각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절차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어도 법이 사문화됐습니다. 사실 자유대한민국 헌법은 사문화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 헌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이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짧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소부에는 정치권도 그리고 학자들도 국민들도 정말 냉정하지 못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 자기 주관대로 편결하고 판단하고 싶은 이 시대의 아픔이라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내 편이면은 정의. 그렇지. 남의 편이면 범죄. 예. 아니 법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헌법도 있고 민법, 형법 다 있는데 지금 얘기가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위 모든 게 다 법 위에서들 움직이는 것 같다. 초헌법적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 답변만 좀 주시면. 예. 우리 질문자께서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쉽게 풀이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국을 비교해 볼게요. 조국 혁신당 대표이죠. 지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조국 결심인 대법원 판결이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12일인데요. 조국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고 범죄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2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내가 있고 자식 있고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정의 입장에서 조국의 아내, 부인이죠. 구속된 상황에서 또다시 남편인 조국을 법정 구속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1심 법원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심 고등법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찌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2심 법원이 2년을 선고하고도 집행유예가 아닌 2심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12월 12일 조국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1심 법원의 공소장과 판결의 내용에 한치 하자가 없으므로 2심 법원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서
12월 12일 조국만큼은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조국에 대한 국회의원직은 박탈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저 여의도 국회 모습도 좀 바뀌지 않을까. 검찰이 썩어도 판결하는 법원만 정의를 세우면 우리나라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 정의가 살아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의 이 아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지금 이 탄핵 시국에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저 조국, 공정을 무너뜨린 저 조국의 법정 구속 소식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는 법치가, 정의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